안녕하세요, 봉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보건 수업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단원인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으로 넘어왔는데 그중 첫 번째 약물, 담배, 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열기를 통해서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생각열기 상황과 같이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오늘 보건 수업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목차를 살펴봅시다.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의약품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약물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본 후 추가적으로 마약류와 오남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약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감기약, 파스, 주사, 마약 등등 정말 다양한 약물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약물들을 안전하게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약물은 신체, 정신, 행동과 감정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WHO는 약물을 질병을 치료하고 증상을 경감시키며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종류에는 의약품과 중독성 약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 진단,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쓰이는 모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크게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죠.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중독성 약물이 있는데 이건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과 같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약류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중독성 약물에 해당해요. 중추신경 흥분제나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과서 49페이지 하단을 보면 의약품은 크게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우리가 약국에 가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한 전문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합니다. 보건실에서 구비하고 있는 약품들도 이 일반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회스탈이나 배아제, 탈명수, 타이레놀과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강하지만 반면에 부작용과 습관성, 의존성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 항생제나 당뇨약, 혈압약과 같이 전문적인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약들이 이 예시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약물의 오남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남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약물의 오용이라는 것은 약물을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은 하지만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시로는 약의 봉투 등에 적혀있는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한다든지 아까 생각열기의 봉원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다든지 단순한 감기 치료를 위함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를 임의대로 사용한다든지 증상이 같다고 과거에 복용했던 약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 등이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약물의 남용은 어떤 것일까요? 약물의 남용이란 약물을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뇌 기능을 흥분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마비시켜서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법으로 금지된 마약류를 사용한다든지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든지 잠을 자지 않으려고 카페인과 같은 약을 사용한다든지 불안을 없애거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약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핫식스나 몬스터와 같은 에너지 드링크 드시는 학생들 있죠? 이것도 약물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과서 50페이지를 볼까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약은 정해진 용량과 용법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약의 용량은 1회 또는 1일에 투여하는 약물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 체중, 키 등등에 따라 같은 질환이나 같은 약이라도 복용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또 용법은 작용 부위, 흡수 속도, 위장에 미치는 영향, 위장 내에서의 화학적인 반응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또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시로 식후 30분에 약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요. 이건 약이 음식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끼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약을 잊지 않고 복용하게 해서 혈중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복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탄산음료는 위벽을 자극하여서 위장장애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산성인 과일 주스는 약물의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약은 물을 통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세가 호전되었더라도 약 사용을 임의로 중단해선 안 됩니다. 이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사의 지시 없이 약을 섞어서 복용해선 안 됩니다.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증상이 비슷하다고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해선 안 됩니다. 같은 질환일지라도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 체중, 키, 간의 기능, 신장의 기능 등에 따라서 다른 용량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듯이 약도 유통기한과 같은 사용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약의 포장지를 보면 사용기한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에 맞춰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대 약학의 아버지 스위스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은 바로 독이다. 독성이 없는 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용량이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약물은 양날의 칼처럼 정확한 곳에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거나 잘못 사용하면 몸에 독이 되는 유용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환 증상에 맞게 정해진 용량, 용법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큼 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됩시다.